오늘은 정말로 많은 분들이 원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멘토링 프로젝트 6기 신청이 이제 끝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원 이유를 정말로 꼼꼼히 여러 번 읽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더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꼼꼼히 읽고 있기 때문에. 지원 이유를 열심히 읽어보면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지원 사연은 뭐냐면은 여러분, 결론은 무기력하다예요. 뭘 해도 안 됩니다. 몇 년 동안 진짜 산송장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좀 됐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으쌰으쌰 했지만 다시 제자리입니다. 거의 대부분 이 사연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무기력을 극복할 것인가?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진짜 가장 완벽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이거를 잘못 알고 있죠? 사기당할 수도 있고 헛돈 쓸 수도 있어요. 무기력을 한 방에 바로 극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무기력 극복은 사실 영원한 우리의 숙제다. 영원한 숙제예요. 왜냐면은 운이 좋으면은 유튜브에서 뭐 동기부여 영상 같은 거 아니면 누군가의 감동적인 스토리를 통해서 이렇게 동기부여가 확 돼서 운이 좋으면은 그때는 촥 무기력이 극복이 될 수가 있어요. 운이 좋으면. 이거는 진짜 10번도 더 말해야 돼요. 운이 좋으면은. 좋은 책을 만났을 때,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무기력이 극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진짜 행운이에요. 근데 그게 또 얼마나 지속될 거냐. 그것까지 따지면 진짜 운이 좋아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뭔가를 계속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능력도 뛰어나고 막 에너지도 넘치고. 저는 에너지가 넘치는 케이스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무기력해지지 않을까요? 무기력해져요. 특히 어느 때? 아플 때. 아플 때는 누구나 다 무기력해집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거는 하이 레벨인데 목표를 달성했을 때. 이때는 여러분 이 단순히 무기력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운이 없으면은 허무주의에 빠져서 정말로 극단적인 어떤 결론이 나는 경우도 사실 꽤 있어요. 너무 비극적이죠. 너무 비극적이죠. 왜냐면 내가 인생을 바쳐서 목표를 이루고 나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에서 그런 경우 본 적 있잖아요. 막 정말로 돈이 많은 분이 어떤 우울증 같은 거 걸리셔서 극단적 선택한 경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렇게 돈이 많은데 뭐가 고민일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돈이 아니라 목표를 추구하는 거고, 내가 정말로 가고자 하는 길, 내 꿈을 이루는 게 그 사람의 원동력이고, 그 사람의 삶은 과정에 있었는데 그 과정이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돈은 따라오는 거라니까요. 돈은 따라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무기력을 극복하는 건 어떤 거다? 굉장히 어려운 거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모르면 계속 그걸 찾게 돼. 나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한 방에 사람이 바뀔까? 내 무기력은 어떻게 쉽게 극복이 될까? 예를 들면 오늘 일요일이었거든요. 저는 오늘을 알차게 보냈을까요? 나름 알차게 보냈는데 100% 못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냥 여러분들도 알아듣기 쉽게. 김재우의 영어 회화 100을 데이 5, 15강을 듣는 게 목표였거든요. 지금 6개밖에 못 들었어요. 이거 찍고 가서 3개 마저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마이 퓨처 셀프 노트, 이제 좀 있으면 공개될 마이 퓨처 셀프 노트 저는 미리 적고 있는데, 요번 주는 전념했습니까? 제가 보통이다랑 아니다 사이 2.5점, 칸이 없어서 2.5점을 썼어요. 저도 여러분 막 으쌰으쌰해서 제가 목표한 거 다 이루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안 돼.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저도 뭐 100% 이렇게 풀 동기부여가 된 건 아닌데, 그럼 완전히 무기력한 사람이랑 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거는 달리기로 설명을 하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달리기를 5km 하라고 나갔는데 여러분 2.5km 지점에서 포기를 했어요. 왜 포기를 했냐? 제가 평소에 5km를 33분 정도에 뛰거든요. 그러면은 좀 유유자적, 아주 생각도 많이 하면서 되게 즐겁게 뛰는데, 그거보다 3, 4분만 빨리 뛰죠. 제 최고 기록이 29분이에요. 28분 정도? 그 스피드로 뛰면은 생각을 못 해요. 막 숨 쉬는데 급급합니다. 근데 오늘 그거보다 조금 더 빨리 뛰고 싶은 갑자기 욕망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를 끌어올리니까 어때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반대로 생각하면은 제가 만약에 33분에 뛰는데 37분에 뛰죠? 굉장히 평온하게 뜁니다. 그래서 무기력을 여러분들이 극복하고 싶다면은 일단은 뭘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뭔가 이렇게 작은 거를 쪼개서 해라.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오늘 제가 이걸 너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작게 쪼개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지 못해서 하는 것보다 1mm 정도, 0.1% 정도를 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기력해도 새끼 드시잖아요. 무기력해도 양치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기력해도 머리는 감아요. 무기력해도 출근은 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기력해도 우린 뭔가 해요. 거기서 조금만 더 방향을 틀어서 나를 위한 걸 해봐야 돼요. 그걸 달리기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3km에서 5km를 꼭 뛰었으면 좋겠거든요. 매일 뛸 필요도 없어요. 그냥 건강관리 측면에서는 퐁당퐁당 뛰시면 돼요. 근데 매일 뛰어도 좋아요. 저는 10km를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걷기 데이터를 봤을 때 8,000보 정도 넘어가면은 이게 그 효율이라 그러죠. 그 세츄레이션이 온다는 게 이제 메타 분석으로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3에서 5km 뛰고 나머지 시간은 근력 운동하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왜냐면 시간은 또 우리한테 금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내가 또 10km 뛰는 거에서 만족을 느끼시면 10km 뛰시면 돼요. 뭐 사람마다 다 차이는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지금 매일같이 5km를 조금 빠르게 뛸 수 있는 사람, 예를 들면은 저 속도로 5km를 33분에 뛸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프로나 될까요? 저는 1%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좀 넉넉 잡아서 5%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안 돼요. 굉장히 힘들어요. 일단은 지금 5km 하루를 33분에 뛸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의외로 많지는 않아요. 그럼 이제 요거는 할 수 있거든요. 그냥 가볍게 걷기. 이거는 100일 연속 할 수 있는 사람 제가 볼 때 20% 30% 넘는다고 봐요. 그러면은 그 사이 지점에 가야 돼요. 그냥 유유자적 걷기보다는 숨이 차게 빠르게 걷기. 그러면 되게 근육도 힘들거든요. 이거를 10일, 20일, 30일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못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5km 뛰는 거를 목표로 해요. 안 된다니까요. 죽어도 안 돼요. 죽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할 수 있는 지점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이게 다 달라요. 저는 예를 들어 1km를 8분에 뛰라고 하면은 저는 마라톤 완주할 자신 있어요. 1km를 8분 그거 걷는 거보다 딱 조금 빠른 속도거든요. 저는 마라톤 완주할 자신 있어요. 근데 만약에 6분 30초로 뛰라 그런다 1분을 저는 마라톤 완주할 자신 없어요. 그거는 10km에서 20km만 뛸 수 있어요. 10km에서 20km만. 그러니까 이렇게 저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영어 공부한다? 일단은 내가 단어를 몇 개를 외울 수 있나부터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노력도 안 해봤으면서 뭔가를 꿈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여러분 무기력을 자꾸 그런 망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100% 타파한다는 개념이 잘 없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여기 손도 왼쪽 손 이렇게 잡으면 이거 병원 갔는데도 좀 이유를 모르겠어요. 손도 아프고요. 뭔가 특정 잡을 때 손가락이 아파요. 그다음에 여기 왼쪽 어깨 충돌 증후군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고 오른쪽은 낫고요. 그다음에 왼쪽 엘보 오른쪽 엘보는 너무 아파요. 그다음에 이 손목은 이거는 20년 전 30년 전에 다친 게 아파갖고 이거는 만성이에요. 저희 운동 코치님이 진짜 산 증인인데 저는 근데 그거를 피해서 운동을 해요. 저는 여러분 여기가 아파서 정상적인 팔굽혀펴기를 못한 지 꽤 됐어요. 그럼 팔굽혀펴기 안 할까요? 발을 쓰면 할 수가 있어요. 파 잡고 하는 거예요. 파 잡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여기가 많이 나갔고 턱걸이가 너무 해보고 싶은 거 했다가 죽을 뻔했어요. 찌릿하더니 지금 몇 달째 다시 고생을 하고 있고 저 자신을 진짜 무기력게 좀 바닥까지 빠졌었어. 이거를 몇 년 동안 고생해서 엘보를 겨우 정상인의 한 70% 수준까지 올려놨는데 무슨 귀신이 씌었는지 턱걸이 한다고 했다가 빠직하더니 너무 아파갖고 세수도 못하니까 너무 억울해서 눈물 날 것 같더라고요. 눈물 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피하고 그 다음에
또 왼쪽 이 골반이 아파갖고 풀스쿼트 할 때는 찌릿할 때가 있어요. 또 그거를 풀고 잘해갖고 다리 각도 좁혀갖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서 해요. 그렇게 해서 근육량 6kg 올린 거예요, 근육량.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상황이면은 이게 아프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요. 만약에 저처럼 막 여기가 다 아파? 그럼 달리기는 상관없거든요. 스쿼트는 상관없거든요. 그 다음에 뭐 윗몸 일으키기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플랭크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진짜 제가 박사과정을 해보고 영어 공부를 해보고 참 그게 신기한데 저 20살 초반에 영어 한마디도 못했거든요, 여러분. 한마디도 제대로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파고다에 1A, 1B, 1C, 2A, 2B, 2C, 3A, 3B, 3C인데 1A반에 들어갔다니까. 영어를 못해서 1B도 못 갔어요. 수능 80점 만점에 78점인가 맞았는데 한마디도 못해서 1B도 못 갔다니까요. 1A반에 들어갔어요. 1A반에 들어. 그냥 자신감만 있었어요. 근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는 조교까지 하는 거예요. 학생들 영어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논문도 써내고 발표도 하고 외국인 엔지니어도 만나고 외국인 친구들도 사귀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어느 시점에 정확히 언제 잘했는지 몰라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내가 잘하게 됐구나, 그거예요. 그럼 저는 영어 공부할 때 항상 에너지가 넘쳐고 하하 호호 나 영어 공부 오늘 100% 이렇게 했을까요? 거의 뭐 따져보면 80%는 원하는 만큼 채운 날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근데도 무기력한 상황에서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꾸역꾸역한 게 남아갖고 다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이 무기력하시죠? 10초라도 뭔가를 해보세요. 솔직히 10초는 다 할 수 있거든요. 조금 난이도 높여서. 여러분이 무기력하시죠? 팔굽혀펴기 10개만 해보세요. 내일 또 10개만 해보세요. 여러분이 무기력하시죠? 책 3쪽, 5쪽은 다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럼 100일, 그러니까 300쪽, 퓨처 셀프 같은 책, 그렇게 읽으면 여러분 50일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퓨처 셀프 같은 책은 쉽거든요, 여러분. 그거는 누구나 솔직히 나 오늘은 좀 도전해볼래? 그럼 20쪽도 읽을 수 있거든요. 열흘이면 읽을 수 있어요. 열흘이면. 그런 게 쌓여가는 거예요. 쌓여가는 거. 그러니까 무기력이 한 방에 100% 뒤집어지지 않는다니까요. 무기력한 상황을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끌어안고 가는 거. 그게 핵심이에요. 그럼 동기부여 영상 하나 여러분, 저는 동기부여 영상을 진짜 하루에 한 번씩 봐요. 특히 미국 동기부여 영상. 그 흑인 아저씨들 말하는 거에 진짜 비트만 까면 랩이랑 똑같거든요. 영어 공부할 겸. 영어 공부할 겸. 저도 끌어올려야 되니까. 모티베이션을 끌어올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적의 싸움이에요. 이러다 보면은 운이 좋으면은 어떤 좋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때 그 모멘텀이 있거든요. 그럼 또 거기에 또 휩쓸려서 또 오래 가요. 오래 가요. 그 다음에 또 운이 좋으면은 그게 좀 지속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영어 공부가 진짜 좋은 게 뭐냐면은 한 1, 2년 열심히 해갖고 어느 정도 남죠? 사라지지가 않아요. 당연히 조금 줄겠지만 이게 무기력이 100% 뒤집어지지 않는 것처럼 내가 영어로 공부한 게 100% 없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이 다 모든 자기 개발은 장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운동은 안 하면은 이게 결국에는 0이 되거든요. 정말 오랫동안 하면 조금 유지가 되겠지만 영어처럼 이렇게 계속 유지되진 않거든요. 운동은 죽을 때까지 해야죠. 그래서 그렇죠. 근데 영어는 여러분 빡세게 5년 하면 끝나거든요. 그냥 유지 차원에서 조금 컨텐츠만 보고 계속 소통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맨날 이악물고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지식적인 측면들, 어떤 노하우적인 측면들. 근데 또 그 지점에 가죠. 또 무기력이 와요. 왜냐면 목표를 달성했잖아요. 또 무기력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무기력이 익숙해져야 돼요, 차라리. 그럼 무기력이 안 내? 그럼 또 한번 밑바닥부터 올라가 볼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뭔가 기적처럼 바뀌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원하는 사람들을 노리는 꾼들이 있죠.
그래서 악순환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왜? 뭔가 뭐 50만 원짜리 뭐 하면 이게 확 바뀌나? 안 바뀌어요. 웬만한 건 책에서 다 정리가 끝나요. 그래서 저희도 멘토링 프로젝트 무료고 66 챌린지도 노트 하나 사면 되고 PDS 단톡방도 다이어리, 왜냐면 원래 기존에 있던 다 제품들이에요. 그쵸? 저희에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 기존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서비스를 무료로 붙이는 거예요. 무료로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프리미엄 다이어리 이런 거는 저희 PDS 다이어리가 35,000원이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M사, L사 이런 거는 저희랑 아예 그냥 원 소스 자체가 아예 상대가 안 돼요. 거기는 그냥 원가가 저희의 아마 따지고 보면은 뭐 디자인 가격을 어떻게 치면 모르겠지만 뭐 디자인도 사실 없어 갖고 거기에 뭐 스페셜 에디션 같은 거는 뭐 4, 5만 원 이렇기 때문에 아예 비교조차가 안 돼요. 가죽도 아니고 심지어. 저희는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합성 가죽이거든요. 진짜 좋은 재료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단톡방 있고 무료 행사 있고 으쌰라 으쌰 해야 되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정말로 오로다데이 때 사람들이 발표 한번 해봐야겠다. 그거 굉장히 좋은 목표라고 생각해요. 왜? 발표하고 나면은 되게 잘 편집된 나의 영상이 어떤 프레임에 맞춰서 유튜브에 남잖아요. 그거 발표한 분들은 그거를 다시 보면서 힘을 굉장히 많이 얻어요. 그거는 진짜 정말 오래가는 동력 소스예요. 그런 거, 그다음에 뭐 영독절에 발표하는 거 너무 좋죠. 심지어 내가 발표로 선정이 안 돼? 선정되려면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가 누구한테 가나요? 여러분한테 남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되게 좋은 목표예요. 그래서 이 무기력 관련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좋은 사례가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좋은 접근법이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러니까 이 무기력에 대해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해도를 높이신 다음에 그래, 너무 무기력에 젖어 있을 게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좀 이렇게 진짜 내가 손가락 움직일 힘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뭔가 쓸 수도 있잖아요. 책 넘길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되면은 양치 다른 손으로 한다 이런 거라도 해보세요. 안 되면 명상이라도 한다 하는 거 해보세요. 명상 진짜 좋은 거거든요. 정신 건강에. 기력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스마트폰과의 싸움에 나를 방해할 거랑. 그렇죠? 근데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명상 여러분 100일 연속으로 하는 사람 달리기 100일 연속으로 하는 사람보다 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목표가 클리어해야, 희망이 있어야 여러분 무기력은 빨리빨리 극복이 가능합니다. 더 무기력을 극복할 때, 무기력에서 탈출할 때 가속도가 훨씬 빨리 붙습니다. 뭐가 분명해요? 목표가 분명하고 희망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무기력에서 탈출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은 써봐야 돼요. 저도 여러분 나중에 제가 마이 퓨처 셀프 노트에 쓴 거 다 보여드릴 거고, 제가 글씨가 개발 세발이지만 정확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어떻게 얼마나 꼼꼼히 열심히 적고 있고 뭘 피드백을 가져가고 있고 어떻게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제가 그걸 다 보여드릴 거예요. 적는 게 최고. 왜? 결국 나에 대해서 알아. 제가 여러분들한테 코칭을 해드린다고 해도 여러분을 모르면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에 나에 대해서 내가 잘 알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모른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휘발되지 않게 적어야 되는 거예요. 적은 걸 다시 보면서 구체적으로 이 좋은 걸 적었고 나쁜 거 적었을 거잖아. 이 나쁜 걸 어떻게 때려잡을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그러면은 무기력이 생각보다 또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무기력은 계속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다이어리 단톡방, 이제 아마 며칠 뒤면은 저희 2025년 PDS 다이어리가 또 나오거든요. 이제는 저희가 앱도 개발을 했어요. 또 우당탕탕 하겠지만 다 PDS 다이어리를 쓰는 분들은 무료입니다. 다이어리는 여러분 다 사람들이 원래 팔던 서비스고 상장사도 있어요. 양지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돈도 훨씬 많아요. 근데 그런 부가적인 서비스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연구를 진짜 많이 하고 데이터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촉매가 되어서 여러분을 더 가속도를 붙여드리자. 이거를 고 대표님이랑 저희 상상스퀘어 가족들이 진짜 죽어라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 10분만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와 진짜 몰입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 보니까 19분이어서 식겁했어요 지금. 뭘 이렇게 떠들었지 혼자 헛소리를. 너무 떠들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 그러니까
진짜 땀이 지금 온몸에 막 났어요. 막, 어? 진짜 줄줄 흐를 정도예요. 그 정도로 저는 여러분을 사랑한다, 우리 가족들을. 그 마음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두서 없더라도 저는 또 알찬 얘기를 갖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